자, 지난 강에서 우리가 귀납학습 가설, Inductive Learning Hypothesis, 귀납학습 가설, Inductive Learning Hypothesis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설을 설명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기호들을 써서 이렇게 귀납학습 가설이 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와 가설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귀납학습 가설이 완성이 됩니다. 뭐냐면 충분히 방대한 양의 학습 예제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가설. 여기서 이제 충분히 방대한 양의 학습 예제에 대하여 라는 말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이 설명보다는 이 설명이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학습 예제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가설은, 즉 D에서 내가 가장 잘 맞추는 H가 이 말이죠. 목표 함수 타겟 펑션을 근사할 수 있고, 즉 지금 C가 목표 함수죠. C를 approximate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 정확히 C라고 장담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approximate, 근사,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사할 수 있고, 미지의 예제들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미지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최선의 가설. 최선이라고 했지 완벽한 가설임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최선이라고만 말했고, 자,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오면서 뭐가 달라졌죠? 지금 충분히 방대한 양.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참 아쉽지만 지금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 네 개를 다 만족시키는 H들을 찾는다고 해도 그 H가 귀납학습 가설을 만족시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방대한 양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장난감 같은 요 예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아주 엄청난 수백만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써서 유전자 알고리즘을 돌리던 신경망을 돌리던 혹은 딥러닝을 하던 뭘 하던 간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 문제가 귀납학습 가설을 따른다 안 따른다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귀납학습 가설은 증명된 가설이 아니에요. 증명된 가설이 아니고 믿고 있는 우리가 빌리브하고 있는 가설일 뿐입니다. 즉 기계학습을 신봉하고 기계학습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고 싶은 가설인 것이지 이 가설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방대한 양의 학습 예제에 대해서 잘하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한다. 그럼 모든 문제에서 그래? 예를 들면 주가 예측, 충분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잘 맞추면 보지 않은 미래의 주가 맞출 수 있을까요? 문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주가 예측보다 더 랜덤한, 더 무작위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러니까 이 타마멘 미첼이 이 부분을 서술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문제에서 자신이 충분히 방대한 양의 학습 예제를 공부시켰더니 결과가 좋았다라는 경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설을 세우지, 말도 안 되는 하나만한 가설이라면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귀납학습 가설이라는 걸 세웠을 때는 증명은 비록 못하지만 최소한 많은 사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용을 해봤더니 백화점 매출 정보로부터 신상품에 대한 신상품이 얼마나 팔려나갈지 혹은 타겟 계층이 누가 되어야 할지를 예측하는 문제, 이런 거 정도를 사전에 해봤더니 충분히 방대한 양의 학습 예제를 공부시키면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도 예측을 잘하더라, 이런 걸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귀납학습 가설은 지난 강에서 설명했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점이 충분히 방대한 양의 학습 예제. 이것도 되게 주관적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다면 한다고 믿는 가설, 즉 근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귀납학습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고. 자, 다음으로 이제 서치, 탐색으로서의 개념학습. 우리가 앞에서 탐색단은 그때가 아마 챕터 3이었죠. 챕터 3에서 우리가 탐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인공지능에서의 모든 문제는 탐색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개념학습이라는 녀석이 하고자 하는 게 결국 탐색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걸까?
학습 예제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가설을 찾는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찾냐면 가설 공간, 서치 스페이스 내에서 찾는 겁니다. 효율적인 탐색. 즉 아까 말했던 수백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다. 몇 개인지를 지금 세볼 건데 그 수백 수천 개 내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막 여기저기 이 가설 저 가설을 막 뒤지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가설이 만약에 3,000개가 있어. 근데 가설을 하나하나 3,000개의 가설을 검토하는 것도 리니어 그냥 선형 탐색이죠, 이거.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하면 가장 바보스럽게 탐색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어떤 가설은 나중에 보고 어떤 가설은 먼저 보고 어떤 가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 찾아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하는 어떤 탐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제 그걸 따져보기 전에 뭘 따져보고 있냐면 지금 탐색 서치 스페이스가 얼마나인가, 서치 스페이스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서로 다른 사례, 인스턴스는 몇 가지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unny, warm, normal, strong, warm, same. 자, 여기에는 주의할 것은 인스턴스에는 가설에는 물음표도 올 수 있고 0도 올 수 있지만 인스턴스에는 0이나 물음표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례고 또 사례를 추가하라고 한다면 여기다 cloudy, warm 이런 식으로 하지. 여기다가 물음표 넣는 일은 없어. 그죠? 따라서 인스턴스의 개수는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몇 개냐 하면 첫 번째 속성이 세 가지. 두 가지 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다 곱해보면 96개의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있다. 생각보다 작네요. 그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쭉 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서로 다른 이렇게 생긴 것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 봤더니 우리는 96가지 중에 지금 4가지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해봤자 이거 우리가 아무리 관찰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알도의 행동을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X, 스몰 x는 96개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96개가 한계라는 얘기죠. 여기 써놨네. sunny, cloudy, rain이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구문적으로 서로 다른 가설들. 자, 이제 가설은 몇 개인가를 세보는 겁니다. 자, 가설은 여기가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했습니다. 이 숫자들에다 각각 2씩 증가시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이렇게 생긴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과 인스턴스와 달라지는 점은 여기에 0이나 물음표도 올 수 있다. 따라서 2가지씩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쭉 하면 무려 5120개의 syntactically 문법적으로라고 해도 되겠죠. 구문적으로 서로 다른 가설들. 그 얘기는 의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문적으로 딱 그 생긴 모양만 가지고 봤을 때 다른 가설. 그러니까 여기는 사례, 여기는 가설. 가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죠. 연관을 추가로 고려. 그래서 5120개가 있는데 불행히도 이 5120개 중에는 똑같은 뜻을 지닌 중복되는 가설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semantically 서로 다른, 의미적으로 서로 다른 가설들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 이상의 0을 포함한 모든 가설은 공집합이므로 각 수중수 0은 한 개뿐인 것으로 계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앞으로 가서 봅시다. 여기다가 이 물음표 대신에 여기가 0이라고 칩시다. 아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기 0이 오면 날씨가 무엇이 됐던 답은 노야 라고 말하는 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물음표가 오면 여기에 뭐가 와도 yes야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꺽쇠는 yes라 말하는 녀석인데 여기가 0이 오면 여기는 뭐가 와도 안 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이 하나라도 있는 순간에 이 가설은 뭐냐면 이 알도가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경우는 없어. 그런 날은 없어. 모두 다 노야 라고 말하는 것. 따라서 여기가 0 하나만 있든 아니면 여기 0이 하나 더 있든 혹은 여기도 0이든 이렇게 된 가설이나 여기만 0으로 이렇게 된 가설이나 혹은
여기만 0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똑같이 생긴 가설이나 다 모두 노야라고 말하는 가설입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수를 셀 때 자, 이 여기 1은 뭐냐면 0이 하나라도 들어가는 가설. 0이 6개 다 차 있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0이 4개인 것, 5개인 것, 0이 하나인 것, 그거 다 깡그리 같은 뜻이다. 즉 무조건 알도는 운동 안 해 라고 말하는 가설이다. 그래서 그 가설 하나와 자 이제는 0은 절대 안 오는 걸로 치면 하나씩만 증가하면 되죠. 물음표에 대해서. 그래서 4, 3, 3, 3, 3 했더니 972가 나왔고 여기가 그 다음에 모두 무조건 노라고 말하는 가설 하나 해서 973개의 의미적으로 서로 다른 가설들이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탐색 공간, 인조이 스포츠의 탐색 공간을 따져본 겁니다. 결론은 뭐다? 973개다. 뭐가? 의미적으로 서로 다른 가설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973개의 의미적으로 서로 다른 가설들이 있고 이게 탐색 공간이고 이 973개 중에서 뭘 찾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것. x에 대해서 cx인 어떤 h가 에다가 모든 x를 하나씩 넣었더니 cx와 똑같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4개 다 맞출 수 있는 가설을 몇 개 중에서 찾겠다? 973개 중에서 찾겠다라는 문제로 이제 우리 문제는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화면이 어둑어둑해졌네, 그죠? 자, General to Specific Ordering of Hypothesis. 자, 이제 좀 요 페이지는 좀 어려운 페이지니까 설명을 좀 서서히 합니다. 자, 여기 제목은 뭐냐면 General to Specific Ordering of Hypothesis. 자,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 specific, 구체적인,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의 순서화, 가설의 순서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가설이 있고 또 다른 가설이 있을 때 이 가설이 이 가설보다 일반적이다, 구체적이다 라고 하는 순서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호들을 일을 해야 됩니다. 자, X가 satisfies H라고 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정의입니다. X가 H를 만족해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H, 가설한테 X를 물어보면 X라는 인스턴스를 물어보면 1, yes라고 답을 해.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자연언어로 X는 H를 만족해 라는 말은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뭐냐면 more general than or equal to 이게 굉장히 지금 이름이 너무 긴데 먼저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보고요. more general than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or equal to는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more equal to를 빼놓고 more general than 더 일반적인 관계라고 해봅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크거나 같다.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6은 이건 여러분 알고 있죠? 6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쓴 거냐면 이렇게 G자를 붙였습니다. G자를 붙이고 여기에 숫자들 대신에 HJ라는 가설이었고 HK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IJ 이렇게 따질 때도 있고 JK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개를 고르는데 어떤 특정한 두 개가 아니라 임의의 두 개라고 할 때 우리는 IJ라고도 하기도 하고 JK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지금 JK 노테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두 가설을 우리가 골랐다 치자. 몇 개 중에서? 973개 중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가설, J번째 가설, J번 가설이 K번 가설보다 이렇다. more general than. 그냥 이거까지 합시다. or equal to. 크거나 같다. 네. 그러니까 HJ가 HK보다 우리가 기존의 수학대로 하면 HJ가 H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한다. 이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읽냐면 HJ는 more general than or equal to HK 이렇게 읽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이제 이해되죠? 가설이 두 개가 있고 물론 이 가설도 억세 콤마 된 가설이고 이 가설도 똑같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양쪽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이렇다는 건 이런 거고, 이렇다는 건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대문자 x의 원소인 모든 스몰 x에 대하여, 즉, 이 네 개 모두에 대하여,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네 개에 대하여, hkx는 1이면 hjx도 1.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녀석한테 x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설이 1이라고 했어. 이런다라는 얘 운동해 라고 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반드시 화살표 이렇게, 이러면 이런 경우라면 이렇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이 yes라고 답을 하면 이 녀석도 yes라고 무조건 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제너럴한 거야.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면, 이렇게 된 가설이 있고 이렇게 된 가설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써니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라는 가설은 써니 물음표 물음표 스트롱 물음표 물음표보다 모어 제너럴된 오와 이퀄이다. 더 일반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관계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이 yes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써니 있고 여기는 스트롱인 게 확실하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값이 있을 테고 어떤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이 yes라고 말하는 건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 녀석은 뭐라고 답할까요? 이 녀석은, 얘는 두 가지를 따지죠. 여기가 써니하고 여기가 스트롱해야 돼.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yes라고 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만 따지죠? 맨하포크가 써니니? 근데 그 써니인지의 여부는 이 녀석도 따지고 있어. 이 써니인 거 따져가지고 이거 더 많이 따져서 yes를 했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은 당연히 yes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얘보다 덜 따지는다니까. 얘는 앞에 거가 맨 앞에 거가 써니니? 라고만 물어보고 써니면 yes야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녀석보다는 이게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거 이퀄 기호는 왜 나왔느냐? 지금 여기는 지금 잘 보면 이퀄이 없죠. 이퀄이 없는데 여기 이퀄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 조건이 만족해, 그죠? 두 가설 간에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퀄이라고 써줄 수 있지만, 이퀄을 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이퀄 빼고 그냥 더 제너럴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식 안에는 어떤 말이 없냐면 HK와 HJ가 다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HK는 HJ에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걸 좌측에 놓고 똑같은 걸 우측에 놓고 해도 이 식은 성립합니다. 즉 HI와 HJ가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은 가설이니까 이 가설이 1이라고 말하면 이 가설도 1이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이 가설과 이 가설은 같은 가설이니까. 따라서 이게 만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이퀄자를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 제너럴된 이퀄이라고만 한 것은 요 안에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두 가설이 서로 다르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엉뚱한 게 뛰쳐나와가지고 흐름을 끊어버렸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다 이해 안 되면 다시 복습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strictly 라고 해도 되고, strictly를 빼고 그냥 more general than 요 o와 equal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식을 추가했어. 뭐라고 했냐면 J는 HK보다 더 일반적이야. 어떠면 HJ가 HK보다 더 일반적이거나 같은 관계가 성립하고, 거꾸로 뒤집은 HK가 HJ보다 더 일반적이거나 같으면 안 되는.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둘이 같다면 이건 일단 성립하겠죠. 이건 성립하지만 이걸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요 안도 true야. 그렇죠?
둘이 이게 같은 녀석이라면 이 정의에 의하면 HJ가 좌측에 와도 되고 HK가 좌측에 와도 돼. 그죠? 둘 다 이것을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참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이것은 참이 돼, 이것은 거짓이어라. 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말 전체가 뭐와 똑같냐면 HJ는 HK와 같지 않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얼핏 보면 이 지식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되고 요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이해하든 요게 이해돼야 돼. 즉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는 이해한 그다음에는 요 말을 이해하고, 그죠? 요 말을 이해하면 뭐까지 이해된 거냐면 이 equal 기호를 떼낸 strictly more general than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어려운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뒷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당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복습을 하는 것으로 이번 강은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버전 스페이스까지 하고 이제 이것들 가지고 최종적인 알고리즘까지 가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개념학습이 끝나는데 이게 무려 지금 이게 이번 강의 4강인데 잘하면 5강, 6강까지 갈 수도 있겠네. 그죠? 어쨌든 하지만 이렇게 신중하게 가는 이유는 요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뒤에 말했죠. 뒤에 나오는 의사결정 트리, 곧바로 나오는 의사결정 트리, 그 다음이 그 뒤에 나오는 신경망, 그 뒤에 나오는 유전자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이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이번 강에서 한 것은 귀납학습 가설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고, 그죠? 그 다음에 탐색으로서의 개념학습을 따져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례는 96개, 그 다음에 구문적으로 다른 건 5120개, 의미적으로 다른 건 973개. 이 과정, 이 숫자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여러분들이 복습해 둬야 합니다. 복습해 둬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요 페이지에서 그런데 이상하네. 그렇지. 여기 지금 요 말이 사실은 불필요한 말이네. 지금 여기 이 아래 과정에서는 satisfies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원래 모든 x에 대하여 HK가 x를 만족하면, x가 HK를 만족하면 그 x는 HJ도 만족한다라고 말을 그 문장으로 쓴다면 그렇게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요거를 먼저 이해해 둬야만 요게 이해가 되고, 요게 이해가 돼야만 최종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거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해 줬으니까 이거 잘 복습을 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이걸 얻어내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요 기호가 여기 왔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암시를 좀 하자면,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 물음표로 돼 있어. 점점점. 다 물음표인 것과 예가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여기 S 물음표, 다 물음표, 이렇게 된 이 녀석을 여기다 옮겨 적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값을 지정한 자리에 물음표가 오면 더 제너럴한, 얘보다 얘가 제너럴한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게 물음표인 것은 이것보다 제너럴되는 모 제너럴, strictly more general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두 개의 가설이 있을 때 하나가 더 구체적이다,
일반적이다를 말하려면 대응되는 위치의 값들이 서로 물음표냐 구체적인 값이냐의 대응 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 어차피 구체적인 예제가 나오니까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조금 어려운 강의였죠?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